여기가 좋겠네. 여기서 꿈의 주인을 기다리자. 근데 오빠, 요새는 단 걸 전혀 안 먹는다면서? 어릴 땐 내 식후 디저트까지 뺏어 먹었잖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많은 일이 달라진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누군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오빠나 특정한 누군가일 필요는 없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오빠. 우리가 약속한 낙원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페나코니는 한낱 꿈일 뿐 현실 속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다야. 아까 그 어르신 기억나? 이 꿈이 없었다면 그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야. 그건 그래. 하지만 페나코니가 없었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잖아. 지식학회에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 중이라고 들었어. 그런 삶은 평범하고도 아주 괴로울 거야. 하지만 혼수 상태로 좋은 꿈이라는 호스피스를 받는 어르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페나코니는 그들에게 미래를 준 걸까? 아니면 미래를 빼앗은 걸까?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누구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미래와 인간의 관계는 하늘과 새와 같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어릴 때 우리가 거둬들였던 조아의 비둘기 기억나? 우린 그 새를 어떻게 키웠었지? 새장에 넣어둔 채 매일 밥과 물을 갈아주고 깃털을 빗겨줬어. 그리고 내가 페나코니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장 문을 열었지. 네가 슬퍼할까봐 편지에 적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네가 떠나고 나서 얼마 뒤 그 새는 네 방 창문 아래에 떨어져 죽었어. 예상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오빠가 새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안 했을 리 없으니까.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새는 새장에서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야. 날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종착지는 여전히 하늘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새가 있다면 그 새의 종착지가 하늘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하 열차를 떠올려봐. 무명객은 각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우주 전역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고된 여정을 버틸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가능해. 평범한 사람은 개척이란 태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운명의 길에 은하 궤도가 끊기고 열차가 버려지고 에이언즈가 죽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겠어. 그건 궤변이야. 그 논리대로라면 미래는 영웅들의 특권이 되는 거잖아.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기가치거든. 세상에는 만인에게 존경받고 추앙되는 영웅이 존재해.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평생 영웅이 될 수 없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누군가는 후천적인 불행에 빠지며 누군가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굴복하지. 생존 앞에서 그들은 평등해. 외력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빼앗기고 말일까. 그래서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대하듯 충분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조아의 손가를 통해 그걸 배웠잖아. 화합의 뜻은 원대하지만 이 태평한 좋은 꿈에서조차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인간 본성의 위대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약함 역시 존재한다고. 중요한 건 인간이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평등이라는 헛된 미래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자연 선택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떨어지는 새끼새는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그저 살기 위해 산다는 거야? 화합조차 곤경에 빠진 약자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에이언즈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첫 번째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온 세계가 그 새에게 걸었던 기대를 종종 잊곤 해. 그날 이후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새끼새는 없었어. 로빈, 책 읽고 있어? 무슨 책이야? 고퍼우드 씨가 그림책을 주셨어. 조화를 이루는 현에 관한 이야기야. 조율사가 된다면 난 하모니 성가대의 도미니쿠스를 소환할래.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소원을 널리 알릴 거야.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모니 성가대를 선택할게. 오빠는 오빠만의 소원이 없어? 당연히 있지. 다만 그 소원엔 너와 모두의 소원이 담겨 있어. 난 진정한 낙원을 세우고 모두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 다음 모두에게 우리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도 하나 만들자. 그러면 하모니 성가대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응, 약속? 근데 어떻게 해야 조율사가 될 수 있으려나? 우선 별이 되어야 가능하겠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군. 수학은 있었나?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그의 못다 이룬 염원을 가지고 왔으니 내 마지막 임무도 이제 끝이군. 한 가지만 덧붙이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말게. 투지가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의 무명객에게 모든 걸 걸고 외롭게 잠들 필요도 없지 않았겠나? 하지만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 시간을 벌 기회가 있겠지. 참 힘이 나는 말이네요. 내 생각에 웰트만 협상에 나서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 상대가 고분고분한 것과 별개로 협상이라는 건 상대와 동등하게 대립할 기회를 만들어줄 뿐 우릴 유리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페나코니는 상대의 홈그라운드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 가족의 봉쇄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느니 먼저 공격하는 편이 나을 거야. 우린 스텔라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가족은 좋은 꿈을 안정시키는 열쇠인 스텔라론을 중요하게 생각해. 상대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그들은 급히 반격해올 거고 그 성급함은 곧 빈틈이 되겠지. 맞아요. 스텔라론으로 위협한다면 협상이든 전투든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조화의 축제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장에 접근하냐는 거죠. 가족은 분명 철저하게 대비해뒀을 거고 돌격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위험해요. 어라? 왜 다들 조용해? 그럼 내가 대답할래. 난 답을 알거든. 아휴, 내가 없으면 이 열차팀도 끝장나게 생겼네. 소문에 따르면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오디션이 열린대. 뭐였지? 솔글레드 축제 오디션이랬나? 뜨거운 모래의 순간에서 열릴 거야. 아무튼 우승자가 되면 축제의 슈퍼스타란 타이틀과 함께 로빈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건 일반 관객보다 먼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축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실은 내가 로빈 씨 팬클럽에서 특별 초대권을 몇 장 얻었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눈에 띄어도 로빈 씨와 악수할 기회는 없을 것 같네. 아직도 오디션이 개최되고 있다니. 그건 원래 미하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꾸민 일이었지. 뭐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군. 마치 세븐스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갤러거 씨, 저희와 동행하실 건가요? 내게 그럴 시간은 없을 듯하군. 허구의 인물로서 난 내 마지막 임무를 다했어. 페나코니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는 이제 너희에게 달렸지.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열차에 들렀다 가세요. 알겠네. 너희 열차 아카이브에 몇 줄 더 보태도록 하지. 참, 반디 씨? 도와줘서 고마웠어. 강적이 눈앞에 있으니 스텔라론 헌터와 은하열차의 목적만 일치한다면 우리도 너와 협력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끝까지 페나코니 여정을 함께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이게 최고의 결말인 건 틀림없어요. 그게 개척 여정의 의미이기도 해. 그럼 어서 출발하자. 시사숙녀의 여러분, 뜨거운 모래 연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도전자의 연회이자 꿈을 쫓는 여행객의 축제, 온 우주의 이목이 쏠리는 중심지죠. 야식과 꿈,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자기 페나코니 축제 슈퍼스타는 바로 당신이 답니다. 와, 제법 그럴듯한데? 설레기 시작했어. 자, 지금 4명의 참가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제의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얘기인가?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찾는 슈퍼스타의 참전하게 느껴집니다. 네 분께서는 뭘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죠? 마지막 참가 그룹인데 모든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잠깐이면 돼요. 멀고 험준한 길일지라도 깃발이 가득 메운 하늘 아래 면류관을 거머쥐리. 검과 장미, 미를 수호하자. 미는 굳건하리라. 기사는 돌머리, 라는 고집불통. 승패는 관계없지만 재미는 놓칠 수 없다. 사람이 점점 몰리고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얼른 들어가서 경쟁이나 하자. 자, 모두들 비켜보게. 저기 오시는 분이 바로 페나코니 10대 부호이자 솔글레드 상호 측의 창시자이신 미스터 에이딘입니다. 내 소개를 하지. 난 솔글레드 공장의 공장장 에이딘 리다라네. 자네들도 은하 저녁의 관객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하지. 반갑습니다. 전 은하열차의 무명객 히메코예요. 이쪽은 저와 동행하는 친구들이죠.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될까요? 숨길 수가 없지. 페나코니 곳곳에 우리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 다들 은하 열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쉽게 우릴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야! 사람들 앞에서 내 닉네임을 말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치 세븐스. 모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반디라고 해요. 저도 모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예요. 무명객 일행이었군. 그럼 마지막 대결이 아주 짜릿하겠어. 시간은 소중하니 어서 날 따라오게나. 솔글레드 마시면 조금 설설설. 정말 떠들썩한 곳이네요. 그렇고 말고 이 오디션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던 시대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네. 꽤 괜찮아 보이네. 솔글레드 마시면 조금이 설설설. 무명객들이 오니 페나코니가 처음 세워졌을 무렵 활기찼던 분위기가 떠오르는군. 그때 아직 애송이었던 난 시계공의 광고를 보고 열정 하나만 갖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생애 첫 재산을 일궜네.
그러던 어느 날 난 과로로 쓰러졌고 소사씨의 음료를 마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 달콤한 맛은 내 뇌리에 박혔고 지금의 소울글래드를 세울 수 있었다네. 꿈을 쫓는 시대는 참 신비로웠어. 난 여전히 그 시절과 시계공이 그리워. 이 뜨거운 모래 연회장도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 자네들이 끝까지 성공해 차세대 페나코니의 슈퍼스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네. 정식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하하하하, 역시 용감한 개척자답군. 마치 세븐스 씨는 할 말 없나?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클리어 속도 기록을 깰 슈퍼 짱짱 마치 세븐스의 대모험을 지켜봐 주세요. 미지를 개척하고 극한에 도전하는군. 역시 마치 세븐스 씨는 대단해. 반디 씨는 어떤가? 여행의 끝에서 모두 원하던 결말에 도달하시길 바랄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군. 히메코 씨, 팀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 아하하하하, 소박하면서도 다정한 말이로군. 이 앞에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처음 두 스테이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지에 따라 각기 다른 도전을 진행하게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지? 그럼 이제 소울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시작을 정식으로 선포하겠네.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나랑 마치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난 이의 없어. 그렇게 해보자. 저도 괜찮아요. 그럼 팀은 이렇게 나누자. 다들 서둘러. 솔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 첫 번째 스테이지 꿈 연기 배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연기파와 액션파 중 한 가지 도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연기파에 도전하면 세 가지 각본에 따라 연기를 펼치고 현장의 심사위원을 감동시켜야 해요. 액션파에 도전하면 적 세 팀을 처치하고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죠.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꿈이 있다면 꿈에 물어요. 연기파 무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분께 해당 스테이지의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에는 총 3개의 무대가 있으며 각 무대에는 서로 다른 시놉시스가 주어집니다. 이 세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거물 시계공의 손에서 탄생한 것으로 페나코니 개간 시대에 관한 각종 일화가 담겨 있죠. 여러분은 심사위원이 시놉시스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적당한 대사와 연기를 해야 해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빨간 머리 참가자가 세웠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덕분에 엄격한 심사위원마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평가하셨죠. 연기 같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끝내버리자. 눈에 띄는 스타성을 지닌 참가자군.
2인 팀으로 참가했으니 둘이서 연기할 수 있는 장면으로 준비해주지. 두 사람 준비됐나? 자, 그대들이 개척의 가마를 받고 처음 페나코니 꿈의 땅을 밟았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그곳은 시계공이 말하던 낙원이 아니라 모래만 날리는 황야였지. 그대들은 구닥다리 고물차를 타고 꿈세계의 황야를 누비며 내성 바람과 모래를 맞고 흉악한 기억의 영역림에 가로막혔어. 자, 어떤 대사로 페나코니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겠나?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대는 실망했지만 파트너는 오히려 들뜬 것 같아. 이제 아가씨는 뭐라고 할 거지? 잘됐다. 난 이렇게 짜릿한 삶이 좋거든. 제법이군. 설렘이 느껴져.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지. 그대들은 철도 수리 업무를 찾게 됐어. 하지만 밤낮 없는 노동으로 체력이 바닥나 사막 깊은 곳에 쓰러지고 말았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그대들의 입술을 적시고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지. 자, 어떤 대사로 그 순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겠나? 하지만 그때 그대의 파트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눈을 감았지. 떨어지는 빗방울에 시야가 점차 흐려지자 그녀가 슬프게 말했어. 어쩌면 우린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훌륭해. 그대들은 대사의 깊이가 남다르군. 하지만 대사가 연기의 전부는 아닌 법. 두 번째 무대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그럼 이제 제스처 시험을 받아보도록. 이 시험이 오래 걸리진 않아야 할 텐데. 이곳에서 그대들은 뛰어난 제스처로 내가 얘기한 상황을 해석해내야 해. 지난번엔 큰 비가 사막에 쓰러진 너희들을 구했지. 그 비 덕분에 마음속 분노가 사그라든 넌 투지를 전부 잃은 동료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녀를 웃길 수 있을까? 지금 시험하는 건 제스처라고. 대사로 얼버무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웃기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정답이야. 네 동료는 모래 위에서 뒹구는 널 보며 평탄치 않던 이번 여정을 떠올렸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속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 아가씨는 다시 일어나서 함께 출발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야. 그럼 계속할게. 그 큰 비 덕분에 사업 기회를 포착한 너희는 우산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사업이 막 풀리려는 순간 경쟁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야.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들여온 물건을 미치고 팔았지.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 이때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너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까? 훌륭해! 하지만 네 친구는 동의하지 않았어. 빚더미에 앉은 널 보며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낙담한 채로 페나코니를 떠나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너희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갖고 있구나.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어. 하지만 이 다음이 진정한 도전이야.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을 만나게 될 테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완벽한 연기뿐이라고.
최종 무대에 온 걸 환영해. 조금 전 너희가 겪었던 건 영화 꿈을 좇는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야. 두 동행자는 꿈에 부푼 채 아무것도 없는 페나코니에 도착했지. 그들은 성공을 갈망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어. 결국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을 포기한 채 이곳을 떠났지. 수년 후 그들은 번화한 페나코니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 하지만 한동안 서로를 아는 척할 수 없었지. 그 이유는 (180도) 달라진 페나코니에서 너희는 서로를 바라봤어. 마음속에선 재회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여 밀려왔지. 자, 이제 뛰어난 연기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표현해줘. 이건 너무 한도 끝도 없잖아. 그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 시계 트릭 말이야.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어. 이렇게 슬픈 장면을 이토록 유쾌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마치 시간과 지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예전처럼 서로를 친근하게 대하다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상상력이 과하게 풍부한 거 아닐까? 가히 원작을 뛰어넘는 연기였어. 이건 정말이지. 그야말로 연기 같지 않아. 시험을 통과하긴 했지만 스텔라론이 중요하니 서두르자. 순조롭게 통과하신 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성공보단 즐거움이 중요한 법이죠. 시간을 확인해보니 그 빨간 머리 참가자보다 훨씬 빨리 통과하셨네요. 그 빨간 머리 참가자가 대체 누구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다음 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솔그레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두 번째 스테이지 건파이어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건파이어를 선택해 한우 형제의 실현에 도전하거나 타임을 선택해 시계 소년의 실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주세요. 시계공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시계소년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시계소년이에요. 소문에 따르면 시계공은 어린 시절에 이미 시계소년의 구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당시 시계점 수습생이었던 시계공은 어느 날 밤 망가진 시계에 손발이 자라나는 꿈을 꿨대요. 그는 항법사처럼 시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 친구인 고전 캐릭터 시계소년은 한 세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시계공이라는 중요한 지위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럼 시계소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타임의 실현이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았으면 좋겠네. 난 패기든 모델인 걸까? 저 조각상이 말하지 않았어? 난 패기든 모델인 걸까? 그러니까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실패한 시계라는 거지.
가지고 논다라. 너희도 다른 도전자처럼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을 거야. 난 실패작일 뿐이니까. 봐, 내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다고. 내가 나설 때가 왔군. 시계소년? 내 눈에도 보여. 넌 무대 세트야? 좋은 꿈 마을에서 시계 소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어디 보자. 지금 바로 이 미스터리 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게, 째깍. 시계 소년 본인이 등판하다니 어째서 이유도 없이 나같이 실패한 시계를 찾아온 거지. 와, 우린 다 같은 시계잖아. 한 가족이라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네 고민이 뭔지 알려줄래? 난 어제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꿈세계 미스터리 시계는 시계 소년이 아니라 한창 때 시계 소년에 폐기된 모델이라는 걸 말이야. 날 내버려둬, 시계 소년. 어떻게 널 대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 난 실패작일 뿐인 거잖아. 아이고, 저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괜찮아. 시리를 떨쳐낼 수 있게 우리가 저 친구의 마음에서 빠진 부분을 되찾으면 돼. 극단원도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구나. 걱정 마. 저 친구에게 부족한 부속품이 어딨는지 찾았으니까. 이쪽이야, 친구들. 햄스터볼 기사처럼 달리라고. 분명 미스터리 시계의 마음에서 떨어진 부속품일 거야. 정말 잘 됐어. 꽤 괜찮아 보이네. 다 왔어. 부족한 부속품은 바로 맞은편에 있어. 그런데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여기에도 꿈 건축가들이 남긴 꿈의 눈이 있어. 시간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그냥 쓰자. 이게 끝인가? 어둠이 내릴 거야. 잘 자. 내가 돕게 해줘. 할라드 볼! 언리미티드 블레이드 왁스! 멈출 곳은 없다! 다시 간다. 일어나.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무사해서 다행이야. 근데 어쩌다 녀석의 꼬리에 들어간 거야? 녀석이 미스터리 씨의 부속품을 훔쳤기 때문이란게. 그걸 되찾으려다 실수로 오븐에 빠지고 말았지 뭐였지. 뜨거우니 조심히 가져갈게. 좋은 꿈극단의 마음 조각을 손에 넣다니 정말 꿈 같아.
이게 끝인가? 부속품을 전부 모았어. 미스터리 시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돌아가자. 우리 왔어! 이것만 있다면 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거야, 잭각! 오, 이 갑작스러운 상쾌함이란. 효과가 있어, 잭각! 이제 이 친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길을 연결해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마음속이 혼돈 그 자체잖아. 내겐 진정한 네가 될 자격이 없어. 이만 포기해, 시계 소년. 싫어! 그럴 수는 없어! 넌 반드시 네 마음속 공포를 직시해야 해! 짜잔! 이정도이야! 고마워, 시계 소년. 네가 아니었다면 평생 누군가와 소통하지 못했을 거야. 네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알게 됐어. 고맙긴! 좋은 꿈 마을의 수호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친구들, 너희에겐 아직 중요한 할 일이 남았지. 어서 가봐. 그 순간이 오면 날 포함한 모든 미스터리 시계가 너희를 응원할게. 전부 해결됐네. 승리가 코앞이니 어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자. 축하합니다. 두 분께서는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실력을 증명해내셨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페나콘이 차기 축제의 슈퍼스타가 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슈퍼스타 칭호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썰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 축제의 세 번째 스테이지 슈퍼스타 결정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럴 수가. 뭔가 엄청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멈추시죠. 멋진 신사분, 아름다운 아가씨, 미의 영광이 있나니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의 따스한 얼굴은 이 격동의 순간 마치 봄바람처럼 뜨거운 모래와 같은 제 마음을 비추고 있군요. 당신은 미의 기사? 이미 다른 곳에서 제 비천한 칭호를 들으셨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축제가 곧 열린다는 소식에 유일무이호를 전속력으로 몰고 페나코니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보살핌이 없는 누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을 구하느라 한참을 지체해버렸죠. 다행히 피그미 토끼키가, 떠돌이 고양이 격투가, 은하 닌자, 사구동 지능기계 등 32명의 조난자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고 전 그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과 함께 조화를 누릴 수 있게 이곳으로 인도했답니다. 별 말씀을요. 다만 공작새처럼 화려한 컴퍼니 파견원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함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만난 걸 보니 두 분도 우승을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신 모양이시죠? 이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말 주변 탓에 은빛 갑옷을 걸친 채 화염처럼 타오르는 덩치 큰 수배자라고 오해받았지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 또한 꿈의 땅에서 얻게 된 미의 경험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저 미의 기사단 아젠티가 두 분에게 기사도 대결을 신청드립니다.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양보해 주시고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두 분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이제 어떻게? 다음엔 장난 안 칠. 등장일 시간이야. 일어나. 보잘것없군. 걱정 말고 어둠이 내릴 거야. 자자. 시련을 댄스 전투 준비. 참여하시죠. 전력을 다하세요. 재밌게 놀자. 또 봐. 놀라운 신념이군요. 하지만 우승은 이드릴라님의 몫입니다. 내가 돕게 해줘. 우린 폭풍 속에 들어섰어.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칼라드 볼드. 보잘것없군요. 일 가는 거냐? 보잘것없군요. 내가 수호하지. 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의를 깨달았으니 패배를 인정하죠. 아름답군요. 정말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드릴라님의 미명을 지키기 위해 더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어서 가보시죠. 그대 그리고 아름다운 나가시여. 오디션 우승은 두 분의 몫입니다. 전 이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분을 바라보며 관중들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죠.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요. 미애 기사님. 이제 결승점으로 가자. 페나코니엔 인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축하합니다. 이번 분위기 노래 축제 우승자는 은하 방망이 협객과 환희입니다. 조화의 축제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배로 또 젊은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화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의견 통일을 이뤘어요.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예상대로네요. 저희도 페나코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명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한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축제의 별은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꿈을 쫓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약자는 가차없이 도태되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축소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잔인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결국 여러분 같은 영웅만이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스텔라론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 없었다면 당신도 수많은 약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황무지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꿈 낙원 중 어떤 페나코니가 더 마음에 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괜히 말려들지 마. 썬데이 씨, 참나무 가문 사람들이 스텔라론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페나코니의 과거와 미래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스텔라론 문제는 페나코니 모두의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열차팀도 동의할 의향이 있고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 웰트와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있죠. 항법사 씨,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보죠. 저희가 처한 곤경과 선택, 각자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조화의 축제가 이미 오래전 악당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인가? 네,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면 스텔라론의 힘이 노랫소리를 타고 페나콘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럼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뜻밖의 일이로군. 꿈 세계는 5대 가문이 함께 유지한 결과물이네. 누군가 멋대로 조화를 이용해 스텔라론의 힘을 퍼뜨리려 한다면 분명 지위가 높은 사람일터. 혹시 의심 가는 인물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정말 스텔라론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기가 막히는군. 무명객이 내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 불쾌했다면 은하 열차를 대표해 정중히 사과하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꿈세계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죠.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스텔라론과 무관하다는 것만 증명되고 저희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면 제가 약속대로 무대에 올라 노래할게요. 썬데이, 로빈, 난 어릴 적부터 너희를 봐왔기에 그 천성이 어떤지 잘 알아. 지금의 너희는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도 이미 알고 있지.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네. 웰트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으니 내가 직접 답을 줘야겠지. 필요하다면 참나무 가문 전체를 파견할 수도 있어. 썬데이,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빈,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 진실을 기록하고 내 결백을 전해 오명을 씻어낼 수 있게 해줄 텐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뜨거운 쇠로 낙인을 찍어주십시오. 시작하게.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니. 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만 독실하며 다른 신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경고를 기억합니까? 그렇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바라던 길을 배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연자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율령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왜 그러시죠, 웰트 씨?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율령에 의탁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말하는 신이 10회가 맞긴 한가요? 웰트 씨도 알다시피 가족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라네. 모든 이가 그분의 빛 아래 서로 단결하고 하나 되며 화합 앞에서 그 어떤 이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신주 시패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 이토록 복잡한 앞장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나?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불협 화음인 거죠. 머나먼 과거 한 에이언즈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회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에이언즈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조화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에이언즈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만상을 포용하는 화합에도 과거의 차범이 생겨날 수 있는 법이죠. 웰트 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특히 기댈 곳 없이 혼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역시 그랬군요. 선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네?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페나코니를 뒤덮은 그림자가 실은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시페의 손에서 탄생해선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은 오직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어.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페나코니에 질서의 잔당이 남아있을 줄이야. 웰트 아저씨와 로빈 씨를 어떻게 한 거죠? 걱정 마세요. 운명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이러면 은하열차와 적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무명객과 적이 되어야만 하는 건 저와 참나무 가문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이 페나코니의 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제법이군요. 웰트 씨만큼 영민한 생각이에요. 질서가 당신에게 웰트와 로빈 씨를 가둬놓고 그걸 빌미로 우리더러 순순히 따르라고 협박하게 했다면 우린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군요, 히메코 씨. 꿈 세계에서 다치는 이가 없을 거라는 가족의 약속대로 그들은 무사합니다. 질서에 속한 아름다운 신세계에선 더더욱 그렇죠. 페나코니와 이 우주는 무고한 피를 수없이 봐왔어요. 강자는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승자는 패자를 끝까지 몰아세웠죠. 세계는 자연 선택이라는 법칙에 따라 약자의 유골 위에 전 인류의 행복을 세웠습니다. 오직 저희만이, 아니 어쩌면 저만이 이 황당무계한 소동을 끝낼 수 있어요.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생각인가요? 지금껏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히메코 씨가 관심이 있는 듯하니 톡 터놓고 얘기하도록 하죠. 전 언제나 사람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은하열차 페나코니 이 우주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질서의 길을 걷는 자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의 힘이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어려운 법이니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사라졌잖아. 환영합니다. 여긴 페나코니 꿈세계의 어떤 것도 아닌 제 내면 세계예요. 여러분의 의식에서 비슷한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눈앞의 광경에 그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웰트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이건 일종의 조율입니다. 단지 효과가 더 강력하고 까다로울 뿐이죠. 당신은 겪어봤으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조율을 통해 여러분은 제 감정을 한층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돼요. 즉, 여러분에게 모든 걸 드러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제 거대한 화면을 봐주세요. 저희가 걸어온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내린 수많은 선택 중 일부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분명 여러분도 틀림없이 제 생각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선택은 새끼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로빈과 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의 고퍼오듯이, 다시 말해 훗날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께서 스텔라론 재앙의 피해자인 저희를 걷어주셨죠. 그 이후 로빈과 전 비교적 순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여동생과 함께 고퍼오드 씨의 정원에서 홀로 남은 조아의 비둘기를 발견했죠. 그 새끼새는 깃털도 다 나지 않았고 노래도 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발견했을 땐 수풀에 떨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꼭 부모 새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작은 새에게 둥지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의 겨울은 아주 추워서 저녁만 되면 정원에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충과 짐승이 출몰했죠. 새끼새를 정원에 둔다면 봄까지 버티지 못하리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를 데리고 가 창가에 두고 어른에게 새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저희는 작은 새가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 달리 그 새의 운명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죠. 저희가 떠올린 찰나의 생각에 그 새의 결말이 결정된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할 권리를 드리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첫 번째 방법대로 조아의 비둘기를 위해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새 장을 만든 후 따뜻한 방에서 정성껏 보살피실 건가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아무래도 딱히 우리를 가둬둘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단순한 퀴즈라면 장단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질문의 답이라면 난 조아의 비둘기에게 새 장을 만들어줄래.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저 모든 새끼새에게 하늘을 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뿐. 하지만 그때까지 새가 버티지 못한다면 모든 게 부질없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만 놓고 본다면 난 조아의 비둘기에게 새 장을 만들어줬을 것 같아. 하늘로 돌려보낸다 해도 그 전에 우선 날 줄 알아야 하니까. 제자리에 둔다면 두 번 다시 하늘로 날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그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 그래, 대답은 해줄 수 있지 뭐. 나라면 조화의 비둘기에게 새 장을 만들어줬을 거야. 제자리에 두면 짐승에게 공격받고 말 텐데. 그럼 작은 새가 너무 불쌍하잖아. 흥미롭네요. 결정을 내렸다면 이 선택이 새끼 새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작은 새를 포식하는 세 가지 짐승이 정원에 출몰했어요. 바로 복시 낫고리 전갈, 아스다나 늑대 오소리, 헌팅턴 날개뱀이었죠. 인간을 해칠 수 없다 해도 그 짐승들은 여전히 정원의 상위 포식자였어요. 이런 곳에서 조아의 비둘기를 기다리는 운명은 단 하나, 괴로운 죽음이죠. 당신이 내린 선택은 정말 유감스럽군요. 그럼 두 번째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 이야기는 제가 타금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타금이란 꿈세계 주민의 걱정과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주는 참나무 가문만의 직이죠. 그 무렵 저는 꿈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쁨, 걱정, 오만, 회한, 복잡한 인간성이 엮어낸 세계를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 사람은 꿈을 쫓는 여행객이자 미립국자였어요. 그 역시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삶을 바라며 페나코니에 왔지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그가 지불한 대가는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그는 제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팔았다고 했어요. 집, 땅, 2아이까지. 그리고는 자신에게 2아이를 부양할 힘이 없지만 노예가 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서 살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엉성한 미립국 계획 탓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들에게 걸리고 말았지만요. 저는 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를 듣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즉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했죠. 멀리 내다볼 줄 몰랐던 전 그 독선적인 선행이 훗날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했어요. 답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제 결정대로 꿈을 쫓는 여행객이 살아남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냥개 가문을 설득해 추적을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냥개 가문의 추적 아래 연명하다 운명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어쩌면 그 비극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라. 나라면 선심을 써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처지를 봐달라고 부탁해볼래.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까? 썬데이 씨는 분명 이 사건을 계기로 약자를 돕는 강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이 질문은 새끼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연결고리가 바로 썬데이 씨가 우릴 설득하기 위해 생각해낸 돌파구겠지. 난 사냥개 가문에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할 거야. 이 질문은 새끼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연결고리가 바로 썬데이 씨가 우릴 설득하기 위해 생각해낸 돌파구겠지. 난 사냥개 가문에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할 거야. 미립국이 페나코니에선 정말 흔한 일인가 봐. 하지만 이야기 속 남자는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꿈을 쫓기 위해 아이까지 팔아넘기다니. 되찾아올 계획이었다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야. 사냥개 가문에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주 벌 받아야 해. 저처럼 다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시나 보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의 최후는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미친 채로 죽었을 거예요. 미립국자가 꿈에 들어오는 방식은 호텔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꿈 세계에서 산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체포되었다면 사냥개 가문이 쉽게 풀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들은 그를 풀어준 대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 상대를 도와주는 모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린 선택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된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고파우더 씨는 이미 꿈의 주인이 된 후였죠.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사담을 나누게 됐어요. 뜻밖에도 꿈의 주인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죠. 그건 여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여동생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일들과 일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편지가 이 자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 무렵 꿈의 주인이 입을 열었죠.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겠나? 당연히 여동생의 편지죠. 그런데 어째서 저희 남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꿈의 주인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자네가 이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다네. 지금 로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편지 내용에 따르면 카스벨리나 에이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곳을 둘러보고 있댔어요. 그렇군.
혹시 총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나? 네? 총알이요? 그 행성에 전쟁이 일어났다는군. 로빈이 그곳을 목적지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지. 화합을 전파하고 행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전선으로 달려간 것이네. 그 아이는 노래로 사람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자신의 몸을 바쳐 컴퍼니의 구호물자 수송을 도왔지만 총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 제 여동생은 어떻게 됐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야전 병원에서 회복 중이겠지. 에이언즈가 보호하사 총알이 그 아이의 목을 관통했지만 평소 화합이란 선행을 실천한 덕분인지 치명상은 피했다더군. 잡무를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써보게나. 빌어먹을 망나니들! 당장 짐을 챙겨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포드 씨. 이제 제 여동생이 왜 늘 그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도 안 돼. 로빈 씨. 이미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저 여러분이 화합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약자를 돕는 강자의 이상이 아무리 원대하다 한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꿈에 불과하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질문이자 선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선택은 그 어떤 심각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테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상이자 무수한 밤 동안 절 괴롭혀온 악몽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빈이 화합의 길을 걷는 일에 동의하실 건가요? 어느 날 밤 꿈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아. 꿈속에서 흐릿한 얼굴들을 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린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 모두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었지. 그들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기억나. 하지만 꿈속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로비 씨처럼 말이야. 썬데이 씨의 질문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네 경험에서 답을 찾아봐. 개척의 여정에는 언제나 위험과 역경이 따르는 법이지. 그런데 정말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어? 마치 세븐스와 다낭이 다음역으로 향하는 걸 말릴 수 있을까? 네 마음속에 너만의 답이 있을 거라 믿어. 난 로빈 씨가 무대에서만 반짝이는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로빈 씨는 썬데이 씨의 여동생이잖아. 아무리 위대한 이상이라 해도 그걸 위해 혈육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바라지 않을 거야. 로빈 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약자를 돕는 강자가 위대하긴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난 잘 모르겠어. 역시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 절대 화합으로 공경에 처한 페나코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꿈 낙원을 세울 수 있는 건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 질서일 뿐이죠. 전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괴로워하고 길을 잃었을 때 막막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제게는 괴로움과 같아요. 그건 애초에 행복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약자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여기서 삶이란 유명인들이 누누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생존과 결부되는 절대적 의미의 삶이죠.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뭐죠? 좋은 질문이네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환각이자 자기 가치라는 감옥과 같아요. 인간은 이런 환각에 이끌려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책임은 외적인 무언가가 떠안게 되죠. 그렇게 군중의 실수가 가득 모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개별적인 감옥은 거대한 감옥이 되고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이 생겨나죠.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약탈과 희생이 수반되고 그 이면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전 사람들의 행복을 유일한 질서 하에 두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인간 본성의 약점에 맞설 필요가 없죠. 짐승의 악습을 버려야만 인간만의 낙원을 세울 수 있어요. 사상만 설명하면 과하게 추상적일 테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세계에는 주 5일제나 주 4일제 같은 사회제도가 있다고 해요. 소중한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죠. 오직 이런 휴일에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며칠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기나긴 삶 속에서 2, 3일이란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주 0일제예요. 일요일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영원한 일요일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세계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하고 평온한 나날이죠. 그러면 낙원 속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은하를 올려다보며 고독하고 단절된 세계 페가나가 얼마나 먼지 따져보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직책을 맡을 필요 없이 상대를 보듬어 주겠죠.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만 인간은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운명에 정한 결말에 따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죠. 한디 씨, 엔트로피 상실증을 겪고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반박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모든 것엔 어떤 대가가 따르죠?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한 사람의 영원한 희생이죠. 모두를 위한 낙원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우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독하게 깨어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낙원도 결국 한낱 꿈이겠네요. 낙원에 들어가는 건 현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그건 포기가 아니라 피와 살, 고통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초월이에요. 만약 물질이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도피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도피의 씨앗이 존재하죠. 반디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질까요? 바로 꿈에서 깨어나기가 두려워서죠. 하지만 그건 위대한 계획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 점을 인정해야만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켜줄 수 있죠. 당신이 타고난 지도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면서도 그 마음을 부정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영민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 자아를 위해 산다는 점에서 당신과 달라요. 인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건 당연한 행위이자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이기도 하죠. 도피는 약자의 천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약자인지는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약자로 분류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디 씨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은하열차도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겠지. 부탁할게. 미열 씨가 당부한 대로 우리의 선택을 전해줘. 실례지만 여기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미샤?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여긴 어디죠? 여긴 꿈방울 아니야. 우리의 의식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이 꿈방울은 한 무명객이 은하열차에게 남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선물을 열어보니 텅 비어있었어. 꿈세계 판매점 닥터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꿈세계는 기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꿈방울도 생겨날 수 없대. 그래서 말인데 호텔 벨보이자
은하열차의 친구 중 페나코니를 가장 잘 아는 미샤 네가 우리를 도와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꿈방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커다란 공간의 정체라면 열심히 떠올려 볼게요. 그럼 부탁할게. 히메코 언니, 난 잘 모르겠어. 대체 왜 미샤가 이 꿈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미샤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내 추측이 맞을지도 몰라. 맞아. 너와 반디 씨는 이곳에서 죽음을 마주쳤어. 아니, 이제는 깊은 잠이라고 해야겠지. 깊은 잠과 꿈이 흐르는 암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게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냐는 거야. 지금까지의 단서로 보자면 그 우위는 아닌 듯해. 그러니 범인이 누군지가 한층 더 중요해졌지. 진실의 핵심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니 미샤에게 시간을 주자. 분명 우리를 위해 꿈방울의 비밀을 풀어줄 거야. 근데 이 많은 문 중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 미샤, 혹시 알겠어?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단번에 맞췄잖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안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시계소년과 함께 불을 쬐며 장작 타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그리고 맞은편 방은 장난감 방이에요. 전 상자에 담긴 장난감을 전부 펼쳐놓고 그들에게 이야기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죠. 어라? 그런데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긴 대체...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걱정 마, 미샤. 누구든 과거를 잊어버리곤 하니까. 하지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깊숙한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해, 그걸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방을 둘러보면서 기억이 좀 더 떠오르는지 볼까?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의 방을 둘러보도록 해요.